집에만 있어야 하는 우리 아이의 학업 걱정되시나요?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돕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어서오세요. 명랑세린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두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 주목하세요. 제가 이렇게 학년의 기준을 세운 이유는 10대들은 몸과 마음과 뇌가 폭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내 아이와 내일의 내 아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년마다 시기마다 부모의 가이드는 달라져야 하고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어떤 학습 내용을 배우지 못하는 것도 걱정스럽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아이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아이가 자신의 하루를 계획해보고 그 계획한 것을 실행한 다음에 실행 후에 잘된 점과 잘 안 된 점을 평가해 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배움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이 시대에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기주도성을 알려주는 거죠. 자기주도성 뒤에 학습을 붙이면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성 뒤에 인생을 붙이면 자기주도 인생이 될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이 과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이 과정을 배운다면 미래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질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스스로 잘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꿀팁을 전수해 주자고요.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이 자기주도성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좋은 것을 아이에게 전달할 때는 일단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는 좋은 거 알아내서 뭔가 아이에게 신겨주려고 막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알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방법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아이와 아침에 굿모닝 인사를 아주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야, 오늘부터 자기주도성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아이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줄줄줄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는 종이와 펜을 준비하신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목록을 적어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놀이하고 그림 그리고 게임하고 뭐 디즈니 만화를 본다 라고 내용을 적었다면 하나하나 이건 언제 하고 싶어? 이거 왜 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질문을 붙이시면 돼요. 이때도 아이가 그냥 이라고 말하면 아이 그냥이 어딨어 라고 하지 마시고 아 그냥 하고 싶구나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계획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부모는 아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없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부모님께서 야 생각을 해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 한 권 읽기, 그림 그리기, 공놀이 하기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이에게 뭘 먼저 하고 싶은지 또 안 하고 싶은지를 고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엄마가 세워줘. 엄마가 계획을 해줘.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가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목록을 작성해 주시고 다음날 아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엄마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봤는데 오늘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체크해봐 라고요.
그 목록 중에 아이가 체크하는 것을 스스로 하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계속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부모님께서는 막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어두시면 돼요. 언제든지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을 때 얘기해 라고 말이죠. 아이는 처음 배우는 것을 당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얘가 왜 이걸 못하나 라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이가 마음을 열고 자기주도 학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성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이가 계속 노는 것만 선택하는 것 같을 때 부모가 조급해서 야, 학습이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기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답정너처럼 엄마가 원하는 걸 말하지 마시고 추천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아, 이렇게 계획을 세웠구나. 정말 잘했다. 라고 하시고 이걸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면 책 한 권 읽어보는 거 어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아이가 생각해보고 책 한 권 하는 활동도 있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이는 몰라서 계획을 못 세울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EBS나 에듀넷을 통해서 온라인 클래스가 열릴 수 있대요. 학교 홈페이지나 이 알림이를 확인하셔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 도구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와 함께 네가 한번 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반에 시간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는 수학, 2교시는 국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그 시간표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의지력만 가지고는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이 주말 동안 함께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혼자 방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아이가 계획한 걸 지켜나갈 때 사실 40분, 10분, 40분, 10분 이렇게 계획을 하더라도 40분 동안 앉아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때 아이한테 너는 왜 네가 선택해놓고 잘 제대로 못해?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집중했던 시간을 칭찬해 주시고 다음 교시에는 앞에 교시보다 5분만 더 집중해 볼까? 라는 식으로 집중 시간을 단계별로 늘려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떤 학습 내용을 모를 때 본인이 도와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학습해야 되는 모든 내용을 부모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이와 함께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아이가 뭔가를 모르겠다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까 하면서 교과서를 살펴보고 학습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빠르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제 해결 방법을 부모와 함께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모르는 것을 표시해 놓고 개학 후에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는 그 과정까지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배움이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알려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일수록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봐 라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 아닙니다. 알아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지를 먼저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오늘 하루는 아이가 월요일부터 자기주도 학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일요일 하루를 계획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든지 변화하려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함께 습관을 들인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계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 안녕!